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부동산 관련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임대 육성 방안, 민간 임대 육성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많이 치솟고 월세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중산층들의 거주 환경이 뭔가 좀 불안하다, 너무 힘들다,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또 뭔가 하나 나온 겁니다. 올해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빨리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여튼 오늘도요.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동산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02-2077-6330번, 6330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번호 하나 더 있죠? 02-797-0300번 문자 번호예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로도 질문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했다는 거 이거 내용 좀 점검 들여다봐 주세요. 괜찮은 건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작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에 2월 25일 날 정확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주년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랬죠? 또다시 그 경제개혁 3개년에 대한 부분에 또 부동산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어떤 공급적인 부분 또 수요 측면을 바운더리를 조금 폭넓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민간이 임대급을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정책은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바로 그 다음날 나왔어요. 2월 25일 날 발표하고 26일 날 세제 개편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 마인드를요, 부동산 시장을 쫙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반대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많은 정책들이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보다도 국민들의 정서를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좋은 방향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즉 심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대책이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책은 끊임없이 내세워야 돼요. 올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큰 변화는, 정책 변화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크든 작든 이런 공급책 아니면 수요 측면에 대한 심리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월 내놔도 좀 괜찮을 만큼 부동산 시장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부에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투자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정책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대기 수요자들이, 대기 투자자들이 정말 심리상으로 뭔가 기대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좀 커지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77-6330번으로 저희 전화 받을 건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것 때문에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조금 큰 평수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영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지금 좀 문의하려고요. 네, 시청자님 갖고 계신 물건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이천동에요. 이촌에 무슨 아파트인가요? 한가람 아파트요. 한가람 아파트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용산 이촌동에 한가람 아파트를 큰 평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 25평에서 지금 43평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뭐 입지적으로 보면은 이천역 4호선이라든지
예. 중앙선이라든지 요런 바로 옆에 있고 예. 또 한강변에 대한 장점, 또 예, 특히 예. 용산이라는 그리고 예. 또 민족공원하고 인접해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예. 많기 때문에 예. 시세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좋고 하는데 예. 아마 예. 지금 내놔도 왜 안 팔리죠? 라는 부분들은 예. 시대적 흐름상 아무리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 대형평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걸 실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후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소형이라든지 25평이라든지 30평대 초반의 아파트들이 강세인데 예. 과연 언제쯤 40, 50평대의 아파트, 대형 평형의 방 4개 구조의 아파트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 5년 안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아타는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상 지금 이렇게 보시죠. 전체 경제에서 소비량이 점점 좀 늘어나진 않고요. 오히려 줄어가고 있어요. 예. 그게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예.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봤을 때 주택 가격도 가격이지만 내가 살면서 내는 그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이 시대적 흐름상 소액화가 되면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대형평이 점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네. 그나마 여기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를 보면 네. 20평대 평당 금액, 또 30평대 평당 금액, 43평의 평당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지금 40평대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2,500만 원이 좀 넘고요. 네. 20평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복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은 있지만 그게 평당 2,400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안에서의 40평대는 그나마 아직은 입지를 크게 이렇게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어디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지금 그 옆에 그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네. 그게 올 여름에 입주를 합니다. 네. 그게 네. 외관에서 보면 저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특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평당 금액이 과도하게 이렇게 잡힌 게 아니라 지금 3천이 조금 넘는 정도의 금액이 선정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9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물론 단지 크기도 2,000 세대 정도가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98년도짜리가 2,500이고요. 네. 지금 막 입주하는 아파트가 3천만 원이 좀 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네네. 지금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시세로 따진다면은 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2,500에서 3,000 쪽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네. 못한 결함들이 결국은 이거보단 그 평형은 적더라도 좀 새 아파트로 옮기려는 그런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는 탓에 이 아파트의 가격은 그다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더군다나 전세 비율만 보더라도 지금 평균이 한 70% 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도표상으로 보면은 한 68%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약간 평균에서도 밑도는 정도의 전세 비율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이걸 전세 놓고 내가 여기에 이제 잠긴 금액으로 생각하면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거주는 어디 쪽에서 하고 계시죠? 거주는 지금 작은 평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작은 평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주하지 않을 거, 다시 이사 갈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지금 25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 그럼 실속 있게 거주는 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예, 전세 비율도 지금 70%에서 75%까지 형성돼 있으니까 20평대 금액은 안 무너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내가 거주할 거 아니면 용도로 따진다면은 시세 차익용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둘 다가 안 맞는 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혹여라도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면 이게 한때 얼마였었는데라는 그런 미련 때문에 혹시 붙잡고 계실 거라면요.
네. 가능한 빨리 놓고 다른 거를 좀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좀- 한번 예. 이거를 이제 애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좀 이거를 처분해서 애들 거나 이렇게 좀 한번 갈아타 볼까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그럴까요? 예. 그냥 예. 조금이라도 왜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약간의 미련이라든지 기대치가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효과는 예. 분명함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네. 생각하셨던 그런 확신에 대해서 제가 조미료 역할을 하고 추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뭐 네. 자녀분들한테 좀 나눠준다든지 좀 소액으로 나중에 시세 가치가 오를 만한 거로 옮겨 예. 타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요거는 과감히 조금 매도를 하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네. 그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이제 확신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네, 네. 대표님과 생각이 같아서 좀 결정 내리기에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최대한 좀 잘 가격을 쳐서 잘 파시고요. 추후에 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시청자님 예. 어느 곳 예. 궁금하신가요? 아니, 제가 네. 저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데, 예, 예. 저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장위동, 네. 예, 예, 뉴타운 지역에서 한번 가봤더니, 예, 장이 2구역에 금년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봤더니 저 공원도 있고, 경전철도 저 예정돼 있고 그래서 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쪽 지금 어떨까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성북구 장위 장위동. 2구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2구역. 주변 예. 지역에 뭔가 개발 호재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쪽을 좀 선택을 한 것이 옳은 것인가 좀 점검 좀 해볼게요. 네. 예. 자, 이현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예. 자, 지금 그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예, 예.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예. 지금 구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거기 저 상가들도 조금 작은 상가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그쪽으로 좀 한번 옮겨볼까 그래요. 작은 상가라는 거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뉴타운 구역이니까 이제 예. 착공해서 내가 이제 그 조합원 물건을 아파트를 받을까 예, 예. 아니면 뭐 상가를 받을까 하는데 혹시 뭐 큰 예. 평형의 그러니까 관리 처분 됐을 때 평가액이 예. 높은 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미 관리 처분은 다 끝나가지고 예예예. 분양 들어갔으니까 네. 분양을 사면 되거든요. 아 지금 일반 분양 물건을 예, 예, 예. 상가든 아파트든 예, 이거를 예, 좀 예, 구입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거죠? 주말에 가봤더니 사람 왕래도 많고 네, 공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살기가. 그래서 어떨까 하고 네 좋습니다. 여쭤보려고요. 예, 예. 자 일단 예. 제가 큰 지도를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이 장이동이라는 이쪽 지역이 성북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옆에 이제 북서울 꿈의 숲 네,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예. 큰 어떤 그 공원이 있죠. 예, 예. 자, 이쪽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위동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쪽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요. 굉장히 예. 많은 수요층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아, 예,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근처에 예. 1등 지역 아파트, 쪽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이쪽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맞아요. 이 예, 확대돼서 미안 뉴타운까지 해서요. 예. 전체적으로 많은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몰림 현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름 뉴타운이나 미안 뉴타운은 실제 예. 성공리에 개발이 잘 마무리돼서 예. 여기에 각 구역별로 이렇게 아파트가 준공된 게 멀게는 10년, 최근에는 몇 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예.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도 전세 비율도 높고 매매 금액도 빠지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매매 금액이 아. 딴 데는 떨어져도 오르고 있는 아, 입지가 그렇습니까? 이쪽입니다. 예, 예. 자, 근데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가요. 예. 이게 뉴타운 돼서 전부 다 개발이 된다면요. 서울시 내에서 가장 큰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입지 여건도 그렇고요. 이쪽 그 노원이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이런 수요층들도 충분히 끌어당길 예. 만한 그런
좋은 입지면서도 대단지이기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예. 지금 1구역, 2구역 초기 단계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 그런 것 나머지가 같아요. 예. 정도는 지금 사업 진행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어떤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예. 수요층들이 끌어당기는 데서 너무 규모가 작은 낱개의 단지로만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예. 일반 분양 시세에서 더 금액이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분양 시세라는 게 예. 분양을 내놨을 때 분양 물건들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고 예. 분양가로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축하니까 여기를 찾아오곤 있는데 예. 중요한 건 거주하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좀 보기 위해서 예.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를 하시는 건데요. 예. 아까의 단점, 즉 나머지 어떤 구역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면은 제가 예. 좀 일부라도 얼른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그런 예. 부분이 브레이크가 탁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오히려 뜨겁기 때문에 나중에 예. 그 과열이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예. 거주를 목적으로 하실 경우에 집을 구입을 하신다는 건 제가 반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예, 예. 일단 시세가치 측면에서 예. 이 근처에 지금 이 구역이 3년 후에 입주가 됐을 때 예. 앞으로 새 아파트가 또 다른 경쟁자가 뭐가 있냐면 없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시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아, 예. 중요한 건 더 오를 가치는 더더욱 없다. 아, 그렇죠. 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주거를 음. 목적으로 하느냐 이왕이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느냐 50%의 비율기에서요. 주거의 예. 부분이 51%라도 앞서 있으면 구입을 하시고 예. 그게 예. 아닌 투자에 대한 방향이 51%를 넘으면 아, 그거는 조금 고려 대상 아,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상가 예. 같은 경우도 예.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단지 내 상가에 대한 형태들이 굉장히 예. 지금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예. 또 있고요. 예. 또 실제 이런 단지 내 부분들에 대한 단지에 내에 있는 그 분들의 예. 소비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예.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게 다른 부분까지 흡수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가보니까 예, 단지 내가 아니고 연도로 돼 있더라고요. 연동으로 돼 있어요. 연도요. 연도에 접해 있어요. 아, 그래요. 접해 예, 있고 그러면 주상복합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도에.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금액이 예. 중요해요. 지금 혹시 평당 얼마로 지금 상가 분양되고 있죠? 아, 실평수를 할 때 평당 한 3,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양 평수에 4,500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실평수? 실평수? 실평수로. 예. 그럼 너무 비싸요. 그렇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상가 분양 택지지구 같은 예. 경우에 예. 그 분양 평형이 예. 실면적의 2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분양 평형이 4,500이다 그러면 실면적 기준으로 한다면 2,250만 원이에요. 예, 예. 예, 그렇게 따지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예. 분위기상 뜨거워서일 뿐이지 예. 내가 상가를 분양되는 금액, 분양받는 금액하고요. 예. 내가 월 얼마에 얼마 받을 거야라는 금액을 산정했을 경우에 예. 그 노후된 상가들에 대한 비율에서요. 예. 150%를 넘으시면 안 돼요. 임대가를 2배나 이렇게 잡으시지 말란 소리예요. 예, 예, 예. 예. 거기서 아. 지금 함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좀 예. 탄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상가는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다음 분도 오래 기다리셨네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아, 저기 송파구 마천동에요. 네네. 송파구 마천동에 저 사지구라고 있는데 예. 마천동 저 주소는 373에 11호요. 373에 11호. 373에 11. 예, 11호. 네. 11호요. 11. 네네네. 예, 예, 거기가 45평쯤 되는데 대지가 예. 그 구매가 평당 한 지금 1,500에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구매해볼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님이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거여 마천 뉴타운이죠. 예, 예.
자, 우선 입지로 따지면은 그 강남 3구에서 유일한 뉴타운입니다. 예. 자,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일대에서 그리고 옆에 위례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입지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 그 5호선인 거여역이나 마천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여 마천 뉴타운이 그야말로 정말 실제로 개발이 돼서 입주가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위례 신도시보다 훨씬 그 교통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유망하리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제 개발이 언제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에 거여 2-1구역이 있고요. 2-2구역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마천동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시장통에 1구역하고 또 이 마천역 주변으로 한 2구역, 그리고 저쪽 고구마구역이라고 하죠. 3구역하고 이쪽 비어부대 앞쪽에 있는 4구역, 지금 가지고 계신 곳이 4구역이거든요. 예, 예. 이 중에서 입지로 따진다면 당연 이 그 거여 2-2구역 하고요. 지금 갖고 계신 그 4구역이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예. 제일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 진행 속도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현재 예. 지금 추진이 구성이 돼 있는 곳이 지금 1구역하고 3구역이거든요. 예. 근데 둘 다가 예. 지금 2009년에 그 추진이 구성되고 나서도요, 아직도 조합 설립이 안 됐어요. 예. 75%의 동의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2구역하고 이 4구역이 사업 진행 속도가 사실은 아직은 좀 불투명한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40평형대로 평당 1,500이니까 한때 평당 시세가 2천만 원이 넘었던 곳이거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평당 금액을 산정했을 때 이 마천구역에 땅값이들이요. 물론 지금 이쪽이 4구역 같은 경우가 땅값이 좀 높은 편은 맞아요. 예. 대략 이 전체 구역이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문제는 향후에 내가 평가받을 때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한 1.3배를 해요. 예. 그럼 나는 평당 1,500 주고 샀는데 예. 자칫 내가 평가받을 때 평당 1,300~1,400을 받는다면 오히려 손해죠. 그렇지. 예. 더군다나 사업 기간 속도도 아직도 추진이 구성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10년도 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럼 40평에 1,500이면은 6억 정도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그 전세나 이런 세가 많이 꼈다고 손 치더라도요. 한 4, 5억 정도는 들어갈 텐데 그 금액을 여기 묻어두고 나중에 아파트까지 갈 거를 기다린다 하는 거는 기간도 마이너스고 이익적인 부분도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건 일단 절대적으로 반대. 예. 그래서 혹시라도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 이쪽 지역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소형을 사셔야 되겠죠. 그 소형도 나중에 평가액이 얼마 나올 거를 미리 계획을 하고 적당한 금액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시기상으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현장들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꼭 세미나를 오세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 도정법이라는 법을 알고 이 분위기를 아셔야만 이 재개발의 투자는 어떤 게 진짜 좋은 거고 정말 그 잘못하면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극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러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 판단 현명하게 내리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요.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 잡고 있죠.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정보 알려드리고 있죠? 지금부터는 2077-6393번입니다. 6393번으로 전화 주셔야 돼요. 매물 정보 알아가실 수 있고요. 이해당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A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조 소장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선생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자, 강남의 1,8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풍부한 임대 수요와 제한된 공급 물량으로 희소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 R&D 센터 중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원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우면동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 볼게요. 두 가지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강남의 핵심 주거지죠. 논현동인데요. 여기 역세권의 투룸 주택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매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맞은편의 강북 쪽이죠. 강북의 중심지 용산 지역, 용산 역세권의 개발 예정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 이런 세 가지 매물 열어다 볼 건데요. 첫 번째 매물 논현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추천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강남에 뛰어난 입지를 줄 수 있겠습니다. 강남의 개발 중심 축이 테헤란로와 더불어서 인접한 테헤란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심지에 인접한 논현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정성과 수익성, 황금성을 두루 갖춘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죠. 실제로 강남의 중심 축을, 업무단지 축을 3개 축이 있는데 이 중심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임대 수요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하철역과 도보 5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투룸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현장에 보시면 논현동 중심 지역에 현재 투룸이 전무하다는 부분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정적으로 그 소액으로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삼성동 개발 호재에 맞붙여서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입지 좀 볼게요. 교통은 편리한지, 생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이사님 점검해 주세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중심 지역이면서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라든지 주거 수요가 가장 뛰어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전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은 27만 명이 동시에 몰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지역 보시면 현재 그 신논현역 9호선이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데 9호선과 더불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차병원 사거리의 주변 지역이 실질적으로 약 3월 달 정도 이 지역 같은 경우 또 9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불어 4분 거리로 접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 7호선이 상단에 더불어 7분 거리 이동할 수 있는 그 역세권, 즉 4개의 교차로마다 지하철역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트러블 역세권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지역 보시면은 테헤란로라든지 학동로, 봉은사로라든지 중심 축을 끼고 있습니다. 또 본 매물 지역 보시면 하단 쪽에 도곡동이라든지 대치동, 그리고 우측에 삼성동, 역삼동이라든지 상단 쪽에 보자 압구정동, 신사동, 이 청담동을 또 접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심 노른자 땅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논현초등학교와 더불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투룸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하나 키우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서 상당히 넉넉한 면적인데 이런 수에 발맞춰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접지역에 선릉공원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 또한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 자체가 개발 호재로도 작용을 할 겁니다. 연장에 대한 어떤 호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매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교통편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자, 벌써 3월 달이면 9호선 2단계 공사구간이 완공을 통해서 바로 본 매물지역 차병원 사거리에 역세권이 하나 조성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용산과 연결되면서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본 매물지역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지의 삼성동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차후에 GTX 두 개 노선 A, B 노선이 일산이라든지 특히 이 나인지 의정부라는 이런 중심권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의 강남역에서부터 실제로 신논현역까지 신분당선과 맞물려서 지하도시 개발안이 있기 때문에 상권의 중심 핵이 계속 퍼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인접 지역의 삼성동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현재 설계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2015년 9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이 지역의 105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다시 한번 롯데타워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 쌍립이 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현대센터가 모두 들어오면서 주변 지역에 대단지가 또 개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의 중심축으로서 7만 명 이상 고용 창출, 즉 서울시의 마이스 산업의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서 국제교류 복합도시로 변모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접한 지역이 그만큼 개발의 효과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요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또 강남역 주변에 보시면 롯데 칠성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발이 향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헤란로는 IT의 중심 단지죠. 여기에 세계적인 IT 업체인 구글에서 이 지역에 아시아 최초로 이 지역에 사무실을 개관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주변 지역은 풍부한 개발 호재를 듬뿍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볼게요. 올 5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 지어지는 건물도 너무 예쁘게 잘 지어지더라고요. 특징들 점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본 매물 총 5층 중 노예할층 3층이 되겠습니다. 양면이 7m와 6m 도로변이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실제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넓은 투룸에 실질적으로 넓은 거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강남 같은 게 웬만한 고급 자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임대차 수익에 밀리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실제로 인테리어 부분에서 한샘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제로 고급스럽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가격은 강북권의 보통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실제 인근 시세가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세를 원할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약 2억 4천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상당히 뛰어난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일으킬 경우 1금융권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로 약 3.6%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한하면 한 달에 55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7,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연 66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약 9%에 가까운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본 매물 매수에 나설 때 유의할 네.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셔요. 일단 저희 현재 보시면은 골조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내부가 완벽하게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부분이 향후에 매도할 때도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두 번째 매물인데요. 김영조 소장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순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에요. 자, 소장님,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시죠. 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서울엔 처음으로 건립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 완공을 둘 수 있겠는데요.
자,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만여 명의 연구원들이 투자비만 1조 원 이상으로 삼성의 역점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으며, 자, LG그룹 또한 LG에선 가장 큰 규모의 연구시설로서 4,000명의 상주 인원이 상주에 있으며, 자,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기아차 본사도 8,000명의 상주인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그 밖에 KT연구센터, STX연구센터 200개의 기업부설 연구소, 국책기관 138개, 벤처기업 199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R&D밸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물건의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넘쳐나는 임대 수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자, 현 상태에서도 현장에 가보시면 임대 수요 대기자가 있을 정도이고요. 자, 두 번째 추천 포인트는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한 결과 최근에 지어진 신축 원룸은 매물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축할 부지 또한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자, 대로변에 본 물건이 위치해 있어 삼성 R&D 센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 환경면으로도 매우 뛰어난 면을 추천 포인트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이 녹지도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고 그 연구단지가 들어서 있는 만큼 뭔가 임대 수요도 풍부할 텐데 일단은 주변 지역부터 좀 봐주세요. 네. 자, 본 물건의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자, 7만 명의 임대 수요가 배후 수요로 있습니다. 자, 강남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를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고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연구센터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힐링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있으며 자,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자, 버스를 이용하여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이용이 가능하고 자, 도로망을 살펴보면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고 또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 도로망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자,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삼성 R&D 센터와 LG 연구센터 등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임대 수요가 발생될 예정이며 앞으로 본 물건의 희소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주변 지역의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물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들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뭐가 있을까요? 자, 본 물건지의 인근을 보면 강남권에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입주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 R&D 센터 완공을 둘 수 있겠으며 향후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가 개발될 예정인데 이 부지는 3만 평의 상업지역으로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화훼단지 2만 평의 부지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모든 개발로 인하여 임대 수요는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자, 2015년 본 물건지 인근에 600세대의 공급 물량밖에 되지 않아 임대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올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인 건물입니다. 어떻게 과연 지어질지 궁금하시죠? 점검 좀 해드릴게요. 특징 확인해 주세요. 자, 2015년 6월 준공 예정인 건물로서 국내 유명 건설사들의 AS를 도맡아서 하는 시공 능력이 매우 탄탄한 건설사가 신축을 하는 매물이 되겠으며 본 물건이 자, 다른 원룸에 갖춰지지 않는 최고 사양의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2대 엘리베이터 등 차별화된 내장재로 자, 건축될 예정이고 이 모든 설치물이 기본 옵션으로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전면 2차선 6m, 6m 3면 코너에 신축을 하는 물건으로서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매우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원룸과 투룸 32세대나 되는 대규모로 건축될 예정에서 향후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부 예상도를 봤는데요. 역시나 멋지게 지어질 예정이죠. 이 매물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투자 가치는 좀 어느 정도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물건은 2차선 6m, 6m 3면 도로 코너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 R&D 핵심 지역에 신축하는 물건으로서 향후 집가 상승이 매우 급상승할 예정이며 자, 인근 지역의 소규모 오피스텔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2015년엔 이 지역에 600세대의 공급 물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본 물건 완공 시점과
2015년 삼성연구원이 입주하는 시점이 맞물리게 돼 있어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더 중요한 것은 서초 우면지구 내 최고의 위치에 신축하는 매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액 수익성 부동산 물건으로는 강남은 물론이거니와 서울 전역을 비교하여 절대적인 임대 수요를 가진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꾸 이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임대 준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투자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가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가격에 앞서서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남 대로변에 또는 테헤란로 쪽, 본 매물과 같은 물건의 가격이 2억 8천에서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임대료는 본 매물과 같은 금액인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매매 시에 빠른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투자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3억 원짜리 매물과 현재도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임대료와 매매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본 매물 1억 5,800만 원의 가격인 투자금 1,800만 원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이 더 나은 것인지 비교 분석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본 물건지 인근에 지은 지 10년 정도 되는 원룸의 월세가 60에서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는 매물이 없는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본 매물의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을 예상하고요. 전세는 1억 4천만 원, 실투자금 1,800만 원으로서 소유권 이전 가능하며 융자금 9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연수익 528만 원, 수익률 9%의 우량 물건이 되겠으며 매매가는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매물 그 시세를 잘 좀 들여다봐라. 그러고 선택하라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유의점도 혹시 있을까요?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은 그 지역의 임대 수요 및 공급 물량, 매매 가능 금액, 임대 가능 금액, 또 현장의 도로 사정, 입지 현황 이 모든 것들을 시장 조사를 통하여 직접 점검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며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풀팔라는 얘기세요. 두 번째 매물 점검했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 매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용산구로 가시죠.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번 달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김찬문 이사의 매물이에요. 이사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일단 용산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중심권에 있는 매물인데요. 저평가된 지역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지금 한두 개씩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교통편이 용산 지역에서 가장 편리한 지역이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 주변에 중심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온효로 일가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본 매물 지역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넓은 전용 면적입니다. 보통 인근의 일반 투룸보다도 약 3평 정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투룸 공급이 거의 전무한 지역이 온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소 가치가 높으면서 향후에 재매매 시 그만큼 힘이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효로 일가, 입지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일단 그 용산 하면은 대체로 한남 뉴타운을 떠오르시는데요. 지도상 보시면 용산의 가장 중심 지역이 삼각지 인접 지역에 있는 바로 온효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한강베이라든지 국제 업무단지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본 매물 지역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 교통편입니다. 현재 경의선이 최근에 개통되면서 이 지역에 6호선 효창공원역과 더불어 약 5분 정도 거리로 더블 역세권으로 전환됐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공덕역 같은 한정거장인데
공덕역 5호선과 6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된 용산의 용산역입니다. 이 용산역이 바로 경의선을 통할 경우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용산역 같은 경우는 1호선, 4호선, 중앙선, 여기에 KTX라든지 향후에 GTX, 경의선과 이 다양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축과 바로 연결되면서 본 매물 지역 가치가 더 상승한다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의 입지가 바로 하단 쪽 용산역이 있죠. 여기 한강변, 그리고 바로 우측에 이태원이라는 중심 상권, 그리고 좌측에 공덕 비즈니스 벨트, 그리고 상단 쪽에 보시면 북부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역 주변에 다양한 백화점과 부대 편의시설이 있다는 부분. 본 매물 지역 가장 그 실거주가 또 선호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바로 도보 10분 이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풍부한 녹지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메리트가 풍부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용산구 자체 최근 들어서 개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지역이거든요. 이거 좀 점검해볼까요? 네, 지난 연말에 그 신분당선이 원래 그 은평 뉴타운으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용산역으로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만큼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용산에서 실질적으로 강남권까지 교통을 지하철을 이용할 게 거의 40분 거리였는데 이 부분이 10분대로 좁혀진다는 아주 그 교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GTX가 송도라든지 킨텍스에서 또 이쪽으로 연결된다는 부분, 더불어 발맞춰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변 개발의 이슈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 민족공원과 더불어서 삼각지 주변에 남영역 주변에 캠프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18만 제곱미터인데요. 여기에 50층 높이로서 실제 8개 동 일본의 록봉길리스와 버금가는 그런 대단지 상업 업무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본 매물 지역과 직선거리로 500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호재가 다분하다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지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 전자상가가 있죠.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세계동의 거의 40층 높이의 세계동 고급 7성급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여기도 공사 중입니다. 그야말로 혜택을 앞으로 2년 정도 후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 바로 효창 4구역과 5구역 이런 개발 이주 수요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꾸준히 일어난다는 그런 이주 효과라든지 본 매물 지역 온열 일가 같은 경우는 현재 교차로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또 개발이 예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이번 달인데요. 네.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그리고 가격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본 매물 지금 총 5층 중 현재 그 노열층 2층이나 3층이라 볼 수 있는데 2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부 구조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전용 면적이 46제곱미터, 결론적으로 약 14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넓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 옵션에 여기에 투룸이지만 옵션으로 에어컨이나 드럼 세탁기 모든 풀센트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한샘에서 벤치마킹에서 고급스러운 내장재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인데요. 용산 지역 중에서 투룸의 전용이 거의 15평에 가까운 매물이 보통 2억 6천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세로 하나 할 경우 보증금 보통 2천만 원, 2억 정도 예상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산도 임대차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은행 대출이 약 1억 5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결론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약 8% 정도 용산 중심 지역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안고 가시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임대 수익은 보너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개발 호재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따른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어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점검해 주세요. 이 지역 같은 임대 수요가 타 지역보다는 약 5만 원 정도 좀 낮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신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 타 지역에 2년을 목표로 하셨다면 이 지역 같은 플러스 1년 정도, 3년 정도 그 안고 넉넉한 시간적 여유만 가지고 가신다면 타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 상당히 매도 차익이 높이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참가 보시고요. 여유적인 돈을 좀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리하시죠.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2077-6393번으로요.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 전화 받고 있을 거예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